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전격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 경선을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야권 단일화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죠.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붙자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바로 내놨는데요. 단일화 논의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혹시 절충점은 또 없을지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 국민의당 선대위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태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안철수 후보 대신에 직접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하고 오셨죠? 네네. 직접 못 하셔갖고 이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직접 못 하셔서 총괄선대본부장이 대신 후보 등록하러 간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던데 맞나요? 네, 원래는 이제 아침에 현충원 참배하고 예, 나서 이제 선관위로 이동 중이셨거든요. 예, 그때 이제 배우자이신 김미경 교수께서 확진됐다는 이제 연락을 받고 그래서 바로 이제 선관위 가는 거를 중지하시고 제가 대리로 가서 접수를 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제 PCR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보건소를 좀 찾았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다중도를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운동하시려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 때문에 제가 대신 등록을 했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 김미경 씨가 코로나19 확진이 되면서 어제 일정이 긴급하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건강이 좀 괜찮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도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아직 연락을 못 드려봤습니다만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전에 이제 기저질환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요? 기저질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여기에 이제 결합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동안 이제 후보 대신 이리저리 고생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저께 안철수 대표께서도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제 배우자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제 울컥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기자회견을 원래 이제 기자들 앞에서 하기로 저도 돼 있어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유튜브로 기자회견을 바꾸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막 확인되지 않은 것이 막 퍼져나가고 이래서 이거를 이제 오래 방치할 수는 없겠다. 그럼 일단 비대면으로 일단 유튜브로 해서 본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마치고 나온 직후에 바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공지를 또 확인하기로는 안철수 후보 본인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봤는데 후보나 다른 선대위 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문제가 없으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만약에 후보께서 양성이 나왔으면 저를 포함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검사를 좀 받아야 되는데 어저께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관계가 없는 걸로 이렇게 돼요. 병원에 계신 또 김미경 교수도 하루빨리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단일화 얘기로 좀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단일화 없다 이런 입장인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던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사실 단일화 없고 안철수의 이름으로 정권 교체하겠다고 계속해서 완주 의사를 표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이 집요하게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 관훈클럽 같은 경우에는 완주하겠다는 후보한테 단일화 할 건지 말 건지를 계속 30분 이상 물어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묻지 말아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물었죠. 집요하게. 그래서 이 단일화 꼬리표를 일단 띄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본선거를 앞두고 또 전직 국회의장님들이나 또 안철수 후보님을 지시 선언했던 임명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단일화 촉구 선언을 이렇게 성명을 내고 계속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을 하는 시점에서 단일화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단일화 프레임에 더 갇힐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치 문화나 구도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완주 선언을 하겠다고 아무리 이야기라도 단일화 언제 할 거냐고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예. 이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럼 이거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선제적으로는 제안을 하고 거기서 응하면은 모든 것을 국민의 판단에 맡기고 그냥 단일화에 그냥 결론을 내는 거고 거기서 거부하면 그냥 완주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원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하도 단일화 하니까 던진 거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후보가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는 언젠가는 단일화를 하겠지. 이런 프레임에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확장성을 막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것이 진전이 되거나 한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상대방 쪽에 계속 흘리거든요. 뭔가 마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부 언론이 그걸 받아 씁니다. 받아 쓰고 또 다른 언론은 저희한테 확인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기사가 있는데 사실이냐 아니냐. 계속 이제 이런 그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께서 아무리 나는 그냥 완주를 하겠다고 이야기라도 계속해서 누군가는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뭐 김한길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랑 만났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됐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안철수 후보께서 나는 완주하겠습니다. 얘기해도 계속 그런 것을 누군가는 만들어내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끊어야 되겠다. 예. 예, 그거는 단일화를 그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 그래도 정면 돌파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단일화 제안의 명분이 단일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다라고 뭐 이해하실 분들도 있고 아닐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이게 지금 지지율이 그렇게 높이 나오지 않으니까 좀 어떤 대선의 추구 전략 찾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잖아요. 예,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저는 이제까지 안철수 후보한테 단일화 해야 된다고 그렇게 쭉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또 단일화 제안을 하면 또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안철수 후보를 괴롭히는 거죠. 예. 저는 정말 그런 분들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주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지금 못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 후보가 돼서 완주하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삼는 거고 예. 국민의힘에도 우리는 단일화 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독자적으로 완주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또 계속 러브콜을 보냈었습니다. 그건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셨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쪽에서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접촉 요청을 하고 또 의사를 타진하면 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예. 예, 다만 지금은 이제 어저께 안철수 후보께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셨잖아요. 예. 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도 계실 텐데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다시 좀 국민의힘 쪽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후보가 어제 단일화 제안 자체는 좀 환영한다라면서도 뭐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좀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좀 이 자체의 제안 자체는 거절한 것 같아요. 글쎄 뭐 공식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뭐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저께 윤 후보님 표현 그대로만 본다면 뭐 단일화에 대한 아주 확고한 입장 정리는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아마 숙고를 하실 텐데 숙고하시고 긍정적인 답변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근데 그런 부분으로 단일화를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뭐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얘기는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근데 어제 얘기를 조금 더 그쪽에서 확고히 해서 여론조사 100% 조건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단일화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여론조사는 하되 좀 뭐 문항을 좀 수정한다던가 이런 어떤 절충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가지고 오래 하게 되면 그런 여론조사 방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오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단일화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고요. 예. 그래서 단일화 피로도가 높아지면 그 폐해가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한테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저희가 걱정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저께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신 방식은 우리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쓰는 그런 방식. 방식을 예. 그렇게 원해서 줬고 지난번에 서울시장 단일 후보 경선할 적에도 그쪽에서 원하던 방식을 저희가 다 수용해서 해준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안철수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진 방식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방식에 대한 게 지금 역선택 뭐 자꾸 이야기하는데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방식이고요. 그 방식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는 졌고 그다음에 그 방식에 의해서 윤석열 후보도 대선 후보가 됐고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그 자기들 방식대로 하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토고를 단대는 게 그게 상식이 맞습니까? 여론조사 방식을 좀 잠깐 좀 다시 짚어보면 그러니까 어제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방식을 준용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네네. 기억하기로는 이제 무선전환 100% 방식으로 해갖고 그 경쟁력 50% 그리고 적합도 50% 요걸 합산해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최종 추산하는 방식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근데 이제 역선택, 그러니까 이를테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빼는 방식, 요거는 잠깐 논의가 됐었다 결국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게 국민의힘의 경선 방식입니다. 예. 근데 왜 자기들이 쓰던 거를 또 필요하면 또 바꾸고 뭐 이게 우리가 방식이라는 건 일관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냥 기존의 국민의힘에서 쓰던 방식대로 하자는데 왜 지금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지금 역선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아직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역선택이라는 건 자신들한테 유리한 후보가 이기도록 반대의 유권자들이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야권 후보의 단일 후보에 된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 예. 전체적인 추세는 안철수 후보가 훨씬 우세하죠. 예.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역선택의 피해를 볼 사람은 안철수 후보지 윤석열 후보가 아니거든요. 이 역선택 상대적으로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단일 후보로 누구를 찍겠냐고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더 유리한 후보를 택할 텐데 그러면 지금 단일 후보가 될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불리한 후보는 안철수 후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럼 윤석열 후보가 그 혜택을 보는 거죠. 만약에 역선택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식에 맞추어 봤을 때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이렇게 4자 혹은 그 이상의 후보들을 다 모아놓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안철수 후보는 여기보다는 좀 크게 떨어지는 정도 수준이지만 조사 방식을 바꿔서 이재명 후보를 여당 후보로 상정해 놓고 야당 후보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로 양자 조사를 벌이면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좀 더 앞서는 조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한테 꼭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또 없는 게 하나 여론조사 올라와 있나 모르겠네요.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에서 9일 동안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조사했던 여론조사를 보면요. 야권 단일화 선호 후보로 윤석열 후보 44.2%, 안철수 후보 45.5%로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앞에 좀 앞서는 조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논의하다 보면 오래 걸립니다. 예. 근데 모든 정당들이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써오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쓰던 방식을 존중할 테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양당이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될 때 쓰던 합의된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된다. 그 방식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양당이 합의했던 방식이고 또 그 중심은 국힘에서 쓰던 방식이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걸 논의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바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다른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는 전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조사가 국민의당 쪽에도 부담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거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차원에서 지난번 조사를 준용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앞으로 좀 단일화 일정이 좀 궁금한데요. 이런 어떤 단일화의 제안을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1차 마지노선 언제까지로 좀 보실까요? 글쎄 이거는 무슨 마지노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윤석열 후보께서 그냥 받아주면 빨리 진행될 거고요. 예, 그럴 의사가 없다면 빨리 이게 단일화가 진행이 안 된다는 부분을 저는 빨리 결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피로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단일화를 한 해 만에 또 여론 조사 방식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러면 정말 국민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데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답을 받아야 한다. 예, 이렇게 해서 빨리 이걸로 할 거면 하는 거고 아니면 그냥 끊어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단일화 제안에 나선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